살 수 있는 권리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평화가 없으면 집안의 여러 가지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자유권, 사유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권리들이 사실 뭐 유보가 되기도 하고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선제 조건, 선결 조건으로서 어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이 평화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평화에는 사실은 이제 전쟁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평화학계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개념의 평화라는 것을 새롭게 드러내면서 구조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나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그런 모순들 이런 것들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다라고 얘기해서 구조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권도 두 가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전쟁이 없어지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고 평화로운 것을 이렇게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이런 권리를 평화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평화권이나 이런 점에서 좀 관계 중심의, 그러니까 집단의 권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이런 집단의 권리다. 그리고 이런 새롭게 이렇게 등장하는 권리들은 국가만이 권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권리를 향유하는 그 개인조차도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나도 다른 사람의 평화를 깨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실제 그 권리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인권 찾기 신문 좀 보면서 얘기하는 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인권을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경합되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서로 권리와 권리가 이렇게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와 관련해서 어린 아이의 어떤 생명의 소중한 그런 아이의 어떤 그런 권리도 있겠지만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된 임신부의 여성의 그런 자기 권리가 또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사생활 보호와 이건 이제 사생활 보호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각 나라마다 낙태와 관련해서 큰 문제 이슈화 되고 있고, 흐름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어느 정도부터는 태아의 그 생명권이나 이런 것까지 인정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락사, 과연 죽을 권리가 있는가 사람한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나 유럽, 영국 같은 나라, 영국 법원에 제소가 돼서 유럽 인권 법원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사건인데, 실제로는 그 판결의 결과는 없다라고 지금까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그 지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흐르니까 좀 다음으로 넘기고요. 생활 속 인권을 한번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요즘에 신문상에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요. 한나라 최우식 오해실 직원이 송가리 누리집을 공격했다. 어떤 권리에 해당되나요? 구체적 권리 아까 내용들 큰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가지고 마비시켜서 사람들이 투표소가 어디인지 확인을 못하게 했다. 특정 시간 동안에. 그 내용이죠. 어떤 권리가 문제가 됩니까?
투표인 거죠. 투표 권리가 문제죠. 뭐 정치권이야 정치적인 뭐 맥락도 있고 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떠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시민들의 투표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사례 2번 보시면 IT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좀 실어봤는데요. 벌써 한 1년 반, 2년 이렇게 가까이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물교에서 그 긴급보 했었는데 저도 그때 있었고 지금도 그때 같이 했던 그 현재 NGO 활동가들이랑 연락하고 있고 지금 학교 짓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전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4월 말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지금도 콜레라나 이런 것들이 더 번성을 해서 사람들이 더 어렵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당시에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우리 그 IT 시민들이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밖에 길거리에서 텐트에서 잔다든가 먹을 물이라든가 양식이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걸 보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죠? 사회권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좀 12시 점심 빨리 드시려면 빨리빨리 얘기해요. 12시 반부터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떤 권리가 문제가 될까요? 이걸 보면 사회권 중에 뭐 주택에 대한 권리도 건강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음식도 교육. 그렇죠. 다 생존권도 그렇고요. 교육권도 그렇지 않을까요? 건물 학교 다 무너져가지고 교육도 못 받았던 경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국가가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 유엔에 가입돼 있는 유엔 인권선언에 가입돼 있는 나라 전체가 의무 분담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IT 정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국제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능력이 안 되면 그런 걸 통해서도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엔에 이 유엔 시민사회 권한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의무 권리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명확하게는 그렇게까지는 해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또 그런 명시적으로 그런 의무를 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국가가? 네.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권리를 제한할 때 국가는 자기네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이런 모든 권리를 뭐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가 유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국가에. 그럼요. 예.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도와달라고 하지만 강제적으로도 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북한 저기 긴급하게 뭐 아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유엔에서 강제적으로 인권 침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해야 될 거나 그런 게 많았는데. 유엔은 이제 인권적으로 인권 조약상의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제 인도주의적 뭐 간섭 내지는 개입이라고 해서 유엔 헌장 뭐 5장, 6장, 그러니까 5.5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도주의적인 필요가 있다. 정말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북한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유엔 평화유지권을 보낸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북한 예를 들어서 뭐 권력 이제 그 노동당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협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크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양천서 고문 피해자 2천만 원 판결 배상 판결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재밌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 사건 이후에 그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그 경찰 간부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인권교육을 시켰었어요. 대강당에. 근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간부가 되게 큰 소리로 고문 아닙니다. 이렇게 고문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고문 아닙니다. 가혹행위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정을 해줬었고 그게 맞는 겁니까? 예, 그때 했던 행위 자체가 뭐였냐면 뒤에 보시면 휴지를 입에 물리고 위에서 세 번째 단락이에요. 휴지를 입에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렸다 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행위를 자체를 보면 이게 고문일까요? 가혹행위일까요? 그거는 경찰 간부가 판단하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 간부의 판단이 아니라 혹시 이게 선생님 생각하실 때 만약에 휴지를 물리고 제가 휴지를 물리고 팔을 꺾었다 네. 라고 해서 제가 고문이라고 느끼면 그게 고문인 거고 그게 가혹행위라고 느끼면 그게 가혹행위라고 저는 판단하는 그건 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실 때 그게 보면 가혹행위 근데 제가 정확히 본인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히 고문이랑 가혹행위랑은 이거의 차이를 보고 있어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네.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는 고문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그 가해하는 가해자가 특정한 어떤 답변이라든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고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혹행위는 말 그대로 행위 자체가 어떤 그 피해자가 해를 입는 행위 그런 게 좀 가혹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요. 고문이다. 예. 또 없으신가요? 이게 참 재밌는 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타나모 참 이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지금까지. 그 관타나모 거기 수감되어 있던 정말 뭐 영어로 일리거 컴배턴트라고 뭐 그게 참 개념 자체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국가가 없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국가가 거의 존립하지 않고 있고 국가도 소속된 것도 아니고 알카에다 뭐 이런 반군단체에 소속된 것인데 이게 뭐 국제 전쟁법 관련돼 국제인도법 관련돼서 이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잡아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인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적용해가지고 보장해주면 그렇지도 않아요. 일단 잡히면 잡아가지고 잠깐 몇 년, 한 1, 2년 계속 취조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강동하면서 다시 그 관타나모 베이로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물론 선별적으로 하겠죠. 뭐 자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적인 장치들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말도 안 되는 그 증거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인용해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증거가 잘 없으니까 쓰는 것이 이제 그 기술 고문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 사용해가지고 물 보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씌워놓고 물 부어서 이렇게 얼굴에다 그다음에 이제 후딩이라고 하는 게 씌워놓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근데 검은 봉투를 씌워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도 안 보이고 아주 신경질적인 음악을 계속 틀어줬어요. 잠을 안 자요. 이것도 전부 다 고문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고문이라고 하면 두리를 드러날 때 두리 쓰는 거 신체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해가 신체적인 고통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못 이겨서 이렇게 불 수밖에 없는 아니면 뭐 없는 것을 만들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너무 참기 힘들어가지고 그것이 좁은 의미의 고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 건데 고문 가혹행위하면 법에 위반이 안 되나요? 고문이 위반이 되고 가혹해도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져요? 그건 잘 두 모르겠는데.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쟁점 하나는 지속적이냐 아니냐예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예. 그 고문의 정의에 지속적이냐 아니냐 이것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도 들어갑니다. 고문의 정의, 그러니까 고문 아까 보면 고문 협약 있잖아요. 거기에 그 정의가 한 뭐 8줄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게 많은 걸 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권의 개념이 계속 진보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문에 해당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이렇게 모자 씌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잠을 안 재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고문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회가 이렇게 민주화되고 사람의 그 인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가면서 예전에 고문이 아니었던 가혹행위에 그쳤던 것이 요즘은 고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 그 경찰과 간부가 얘기했던 그건 가혹행위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인권의 수준일까? 우리는 이미 모든 그 신문지사이나 국민들 의식의 고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테마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많이 발전해 왔구나 인식 자체는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례 4번 물대포. 예. 뭐 물대포 쏠 때는 상체를 써서는 안 된다면서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예. 맞아보신 분 있어요? 물대포? 맞아봤을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듭니까? 물대포 맞으니까. 뭐 여름 같은 때는 네. 그래도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 체력도 섞을 때가 있잖아요. 네, 치료액 섞으면은 일단 신체에 닿으면 굉장히 따갑고 눈 같은데 막 고의적으로 쏘기도 하는데 네. 그럼 눈을 한 2분에서 5분 동안 못 뜨고 그리고 이제 색깔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 색소도 넣어가지고 그 색소 넣는 이유는 뭐 나중에 연애할 때그 연애할 때 그러면 그거 당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집회 있을 때 또 나가고 싶으세요? 당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맞고 나면 다시는 안 나가죠. 막 힘들어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더 나오고. 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는데 저는 더 나오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안 해봤어서 나가고 싶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 물대포를 사용할 명분이 없는데 그 타당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데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그냥 그 경찰들이 원래 최우선이 뭐 저는 자국민 보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국민 보호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정치적 의도 막 편향하고 막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뭐 자국민의 그러니까 구조적 자체가 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인권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물대포 쏜 행위로 물대포를 맞음으로 인해서 시위 참가자가 안 내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본 일반 시민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참석을 하지 말아야겠다. 충분히 내 의사에 의해서 나는 충분히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러한 의식들이 훅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거는 정말 인권 침해입니다. 그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물대포를 이렇게 발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특히나 이제 더더욱 상이 쏘지 말아야 되는데 상이 쏘고 물에 쏘지 말아야 되는데 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법에 걸리는 거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의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 떨어진다. 저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결사 집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인권 보호 시급하다. 이 사례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죠. 청소년들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알바 많이 하는데 시급 제대로 못 받고 그럼 뭐 어떤 권리 될까요? 어떤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까요? 일단 뭐 아동 권리가 침해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으니까. 국가는
모든 행정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급 최저임금에 이하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그런 업체를 다 단속해가지고 벌금 때리고 시험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겠죠. 법적인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해야 될 것이고, 또 국가도 역시나 알바 고용할 때 시급 제대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할 것이고, 이런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동들이라고 일할 권리라든가 뭐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여건에서 일할 권리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위반됐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할 권리 내지는 어떤 그러한 근로조건, 뭐 노동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그런 급여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상급식은 어떨까요? 사회이과 무상급식.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공짜로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거죠? 교육의 영역권이라고 보면 교육권. 의무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예. 그 권리 국제 그 인권 협약상에 보면 이제 무상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능력이 되면 초등, 중등, 고등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최소한 안 되더라도 초등까지 최소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급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이제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빈부격차에 대한 정치권은 그것만 자꾸 이제 강조를 해서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보니까 이제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나누는 뭐 무상 이렇게 누구의 안을 반대하는 이런 내용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부자 집의 아이든 가난한 집의 아이든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잖아요. 그래서 좀 보편적인 접근을 좀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정말 그렇게만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여름에 그런 기억이 좀 나요. 그리고 사례 7번은 이제 사형제 문제가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EU 같은 경우 새롭게 가입하려면 사형제 폐지해야지만 선결 조건으로서 이렇게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미국은 여전히 사형제가 있습니다. 주별로 좀 다른데 한 절반이 사형제 폐지하고 절반이 아직도 전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 케이스인데 노조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총으로 경관을 살해한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밝혀졌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굳이 설명을 더 드리지 않아도 사형제 같은 경우는 좀 나을 것 같고요.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양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가니 어떻습니까? 도가니. 최근에 영화도 나오고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저희 이 내용 얘기하시면 말씀드렸던 건데, 친형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도가니 인하 거기는 상당히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최근에 2년, 3년? 가장 최근에 이렇게 맺은 국제협약 중 하나가 이제 장애인 인권 권리협약입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고 3년 전에 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이제 시행령을 이렇게 입법 제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장애인 보호 구제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도가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더욱 이제 그런 문제들이 더 사회에서 확산이 됐었고 그 전반적인 내용까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바라보실 때 특히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사회 소수자 내지는 일정 그룹의 인권을 상황을 보실 때는 인권 일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내가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일반적인 내용들 플러스 해가지고 이분의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인정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동시에 보셔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이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우리 이동에 관련된 것도 해서 뭐 투표권, 그리고 뭐 직장 관련해서 뭐 노동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투표 저번 아까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거동할 수 없는 분에게, 그리고 이제 거동 불편한데 뭐 이동 수단이 없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역시나 그 사람들의 투표권을 이렇게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실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지? 예를 들면 근로 여건 관련해서는 뭐 문턱 관련된 내용들 많고, 엘리베이터 얘기들, 식당,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것들도 정말 장애인들의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도가니 사건에서는 이제 아동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동이면서 장애인이고 뭐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내용들이 참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문이나 우리 뭐 뉴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실제 우리 일상의 인권에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하고 밀접하게 연락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신문 자료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은 1시간만 하고 싶어가지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좀 재밌게 좀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 그런 능력은 그래서 좀 재미없었는데 그리고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또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